안녕하세요. 북한강 튜브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과 그 전원주택 생활을 하는데 그 데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데크 관련된 관리 문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집 초입을 지나서 데크가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잠깐 블루베리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블루베리 열매가 익어가고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 익으면 요거 따먹을 것 같고요. 이렇게 블루베리를 익을 때마다 저희 애들이 따먹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씨알이 굵죠. 예, 제 손가락만 하니까 굉장히 튼실합니다, 알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블루베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간식거리로 블루베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올해 처음 이렇게 심었는데 내년부터는 훨씬 많은 양의 블루베리가 열리길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저희 집 데크가 있는 쪽 한번 가서 여러분께 데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그 오일 스테인을 사다가 데크 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몸이 쑤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희 집 들어가는 초입의 데크. 얘는 이제 제일 저렴한 방부목으로 이제 시공이 됐고요. 보시면 이제 이 집이 저희 집 전원주택이 준공한 지 8년이 되다 보니까 이 데크가 이제 슬슬 이제 그 방부목이 슬슬 이제 패이거나 삭거나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옹이가 있던 자리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이제 옹이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이제 슬슬 이제 이게 부분적인 파쇄가 일어나고 틈이 벌어지고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삭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오일 스텐을 페인트 가게 사다가 전체 데크에 이제 칠을 했습니다. 저는 데크 오일 스텐의 색깔도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티크 계열 짙은 색깔 짙은 밤색이라고 해야 되나, 티크 계열의 색깔을 사다가 제가 그 색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집안 전체에 있는 데크를 다 칠했습니다. 이렇게 데크가 이제 나무 방부목이 오래되면은 이렇게 삭기 시작합니다. 삭아서 이제 썩는 거죠. 저희 집 데크 굉장히 넓어가지고 관리를 안 하면 중간중간 보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데크 전체 교체 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데크 전체 교체를 하면 제가 알기로 공사비만 한 2, 3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옹이가 있던 자리가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 부분이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제 갈라졌죠? 이렇게 못이 이제 박힌 자리. 그리고 이 데크를 원래 이제 스크루 핏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타카로 박아놨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타카못으로 박으니까 타카못 박은 자리 이렇게 이제 틈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집이 이제 지금 8년 정도 되고,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페인트 칠 하시는 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2년에 한 번 정도 집에 이제 그 오일 스테인 칠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그 데크가 금이 가거나 썩어가는 부분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칠을 해도 오일 스테인으로. 보시면 저희 집 지붕은 기아로 되어 있는데 그 빗물바지 밑에도 나무로 이제 마감이 되어가지고 저 나무도 이제 오일 스테인으로 칠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썩습니다. 비에 이제 오래되면은.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이 오일 스테인을 직접 사다가 붓으로 직접 하루 종일 데크에 오일 스테인 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컬러도 예쁘고 집이 새집같이 변신한 것 같습니다. 저기는 원목 탁자도 같은 색깔로 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데크 시공해 주신 분이 요 상판은 이렇게 이제 목공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모양을 내주셨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데크 바닥재는 방부목인데 얘는 일반 나무입니다. 얘는 일반 나무, 얘도 일반 나무, 얘도 일반 나무. 근데 이런 일반 나무 같은 경우 오일 스테인 칠을 해도 어디가 제일 먼저 썩냐면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빗물이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썩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이 상판 일반 나무 상판이 제일 먼저 썩고 저 나사를 박아놓은 부분으로 빗물이 들어가면 썩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제일 먼저 썩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전체 지지해 놓은 이 지지대가 다 썩기 시작해서 사람이 앉으면 이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데크 따라서 다 시공을 해놨는데 이 부분 보시면 제가 이 상판하고 밑에 지지대가 썩어서 제가 다 해체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이 상판이 없고요. 이 중간 부분을 제거를 안 하면 얘도 이제 계속 다 썩어 들어갈 것 같아서 긴급으로 여기를 이제 커팅을 하고 이제 어제 오일 스텐으로 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데크는 이렇게 가이드 지지대는 이제 안 해줄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가이드 지지대는 보통 이제 일반 나무로 하는데 방부목처럼 오래가지 않고 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닥만 데크로 해서 관리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데크에 상판은 이제 설치하지 않고요. 그
다른 집을 가도 보면은 데크 상판재가 제일 먼저 썩습니다. 왜냐면 방부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원래 그네였는데 얘 일반 나무로 이제 목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외부에 두다 보니까 저 바닥 부분하고 저 옆에 지지대가 일반 나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오일스텐을 칠해도 비를 맞고 뭐 눈을 맞고 풍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저 피스를 연결해놓은 부분이 제일 먼저 썩어요. 보시면 저 부분이 제일 먼저 썩거든요. 빗물이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긴급으로 얘도 오일스텐으로 칠했고요. 보시면 저 오른쪽 지지대는 썩어서 제가 모양이 다르죠. 일반 나무 가꾸목이라고 그러죠. 가꾸목, 공사판에서 남은 나무로 잘라서 저렇게 긴급으로, 안 그러면 이제 이 옛날 그네가 있던 자리에 제가 이제 해먹을 설치해서 저희 딸이 이제 놀게 해주는데 넘어갈까봐 걱정돼가지고 어제 지지대를 하나 대고, 또 저 가운데 있는 저 나무도 마찬가지로 썩어서 그 옆에 동그란 나무로 이제 보완을 해줬습니다. 저렇게 양옆으로. 그래서 흔들었더니 튼튼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방부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썩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먼저 썩어서 얘가 이제 얘를 전체를 지지해 주는데, 얘가 썩으면 이제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이 동그란 나무를 잘라서, 얘도 방부목이 아닙니다. 두 개로 이제 이렇게 튼튼한 나사로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해줬고요. 역시 다 방부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사용하다가 이제 해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게 오일스텐으로 전체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 몰라서 이 우드 바니쉬로 또 이중으로 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튼튼해서 빗물 침투 같은 걸 막아서 좀 튼튼하게 오래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당분간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요렇게 이 판자가 썩은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톱밥 접착제 같은 걸로 메워준 다음에 이 바니쉬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분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 저 그네 여기에 아치처럼 쓰려고 이 포도가 타고 이렇게 그늘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동그란 나무들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지지대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얘가 없어지면 포도나무 아치를 다시 또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아치를 사다가 다시 이제 구축하거나. 그런데 이제 아치가 해먹을 달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딸이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 구조를 당분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바니쉬로 또 새로 칠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크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일 스테인을 큰 통으로 한 통 사다가
1년에 2번, 봄하고 가을에 2번 칠하는 게 더 이 데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오래 보존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제가 이 전원택 살면서 2년에 한 번 전문 업체를 시켜서 전체를 도색을 하게 했었는데, 기계로 이제 뿜는 기계로 해가지고 이제 이 오일스텐 칠을 하거든요. 또 역시 이 지금같이 여름에, 한여름에 막 35도, 38도까지 올라가는 그 열기에 이 데크가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년에 1회나 2회는 오일스텐 칠을 해주는 게 데크를 오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데크나 지붕 나무로 된 부분 칠을 업체에 맡겼었는데, 그게 뭐 제가 한번 직접 해보니까 어렵지도 않고, 이게 이제 그 페인트 가게에서는 롤러로 추천하거든요. 롤러로 칠해라. 근데 저는 이제 롤러는 이 데크목이 그 틈이 있습니다. 틈이. 잠깐만 보시면 이렇게 틈이 있어요. 이렇게 틈이. 그래서 롤러는 여기까지 칠을 할 수가 없어요. 업체들 하신 분들은 이제 기계로 이렇게 뿜어주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침투하는데, 롤러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붓을, 큰 붓, 작은 붓 해서 직접 칠하니까, 구석구석 곳곳까지 이제 그 오일스텐이 스며들 수 있게 방부목, 훼손된 부분까지 스며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몸이 그 대신 힘들죠. 그렇지만 오일스테인은 이렇게 방부목 자체가 이렇게 빗물이 빠질 수 있게 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붓으로 칠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원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이 데크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1년에 1, 2회 정도 오일스텐 좀 좋은 걸로, 저는 큰 통 국산 8만원짜리로 지금 그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직접, 뭐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들면 뭐 시험시험 부분 해도 되니까 직접 하시는 게 그 구석구석 섬세하게 본인의 데크니까. 주위에 들어보면 주위 집분들은 연세 드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데크 관리가 안 돼서 업체들 불러서 이제 2년에 2, 3년에 한 번씩 칠을 하시다가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하시지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구석구석 뭐 다 썩어가지고 이거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자니 큰 공사고, 그냥 놔주자니, 그대로 방치하자니 썩은 부분 이제 다 흔들흔들 하거나 썩어가지고 이제 관리하기 힘들고 보수는 해야겠고 그런 문제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데크가 멀쩡하기 때문에 저희 1년에 1, 2회 정도 칠을 하려고 합니다.